먹이장엔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벌통을 내가 막 발로 푹 차고 내가 만다 그러면은 영 놀래가지고 저기 격리판 뒤에 가서 숨어 있어요. 영 없을 때에는 격리판 뒤에 뒤집으면 거기에서 나와요 많이. 여왕 없는 게 아니고. 그 여왕이 산란이 들어가 있는데 여왕을 못 찾겠다. 찾을 필요 없어요. 네. 해놔두면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내검을 할 때 이거 습관을 들이셔야 돼. 아까 보니까 막 이렇게 빼가지고 밖에서 보시는데 여왕 잘 떨어져요. 배불러가지고 툭 틀면 떨어져요. 땅바닥으로. 그래서 막 작업하다 보면 내가 밟아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면요 이 벌이 지 집으로 찾아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간혹 다른 벌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뭐 소문 있고 해서 갑자기 여왕이 막 그 공격당해가지고 죽고 있어. 걔는 그 벌통에 있는 벌이 아니고 다른 벌통에 있는 여왕이 지지 못 찾아가지고 글러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맞냐면은 교미철에 되게 많아요. 교미할 때 보면은 신앙이 나와가지고 교미하고 들어올 때 지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옆집으로 들어가서 많이 착살당해요. 그래서 토종벌은 그게 심해요. 그래서 교미상 끓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넓게 해놓고 똑같은 벌통 말고 방향도 틀리게 해놓고 위치도 틀리게 해놓고 높이도 틀리게 해놓고 표시도 틀려요. 뭐 나뭇가지 하나 갖다 걸어놓든가 아니면은 뭐 앞에 까만색을 칠해놓든가 아니면 뭐 지형지물 같은 거 뭐 낙대기 하나 꼽아놓든가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나무 벌통 옆에 갖다 똑같이 나무 벌통으로 다 교미상 끓여놓으면 이놈이 일로 가 죽고 이놈이 일로 가 죽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여왕 찾지 마시고 그냥 산란 들어가 있다 여왕 있다 근데 산란이 없어요. 충판만 있어. 그러면 여왕이 없다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충판이라는 건 애벌레. 애벌레만 있고 알판이 없어요. 산란은 안 했다는 거잖아.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산란 안 해요. 그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산란 안 2970 차좀 작아졌네. 그래가지고 배를 줄일 때 보면 산란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시즌에도 곤봉열 붙으면 산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벌통은 대부분 다 해가지고 누워 있거나 그 45도로 이렇게 서 있는데 바짝바짝 서 있으면 바로 산란한 거고 오늘 여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45도 누워 있다 그러면 어제 산란한 거고 완전히 누웠다 그러면 3일 3일 전에 산란한 거고. 네. 그런 걸 그 포인트를 해가지고 내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알판이 없다 그러면은 여왕을 찾아봐야 되죠. 그때는 이제 그런 것만 시간이 걸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딱 봤을 때 뭐 첫 번째 판 봤는데 산란이 있어 그러면 굳이 여왕을 찾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할 때도 분봉할 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게 강제 분봉하면 그게 문제예요. 여왕 찾는데 어떤 날은 뭐 40도 분봉할 수도 있는데 어떤 날은 열통도 못 할 때가 있어요. 여왕 찾다가. 근데 그 여왕에다가 저 마킹을 좀 해놓으면 좋지 않아? 여왕 마킹 해놔도 똑같아요. 숨어요. 어. 근데 마킹을 해놓으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표시가 되니까. 근데 양봉 같은 경우에는 마킹을 해놓으면 벌이 커서 그런지 오래 가는데 토종벌은 1년을 못 가요. 작년에 마킹해놓은 걸 올해 마킹 못 찾아요. 다 갉아가지고 없어요. 벌들이 일벌들이. 그래서 그 순간순간 뭐 할 때만 좀 그 식별이 되지 한 몇 개월 지나면 심지어는 마킹해가지고 한 달 만에 마킹이 없어진 벌도 있어요. 여왕이. 그 일벌들이 다 갉아내는 거예요. 여왕이 갉아내는 게 아니라. 시녀벌들이 우리 여왕 이상하네 여기 뭐 이사 딱지 붙어 있어. 네, 그래서 계속 그 시녀벌들이 계속 저걸 해줘요.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먹이도 주고 날개도 펴주고 그 여왕 일하는 거 보면은 시녀벌들이 붙어가지고 뭐 꼬리부터 해가지고 날개부터 해서 뭐 다리 그런데 뭐 이렇게 그 옆에서 막 갈가주고 막 이렇게 뭐 다듬어주고 청소해주고 그래요. 먹이도 주고. 그래서 그렇게 그 짧게 내검하시면 되고 그 분봉할 때 여왕 찾지 않고 쉽게 분봉하는 방법 그냥 나눠놓으면 돼요. 저희처럼 많으면은 안 되는데 뭐 서너 통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냥 찾지 마시고 봉판 충판 골고루 나눠요.
먹이장, 봉판, 충판 똑같이 나눠가지고 막 6장이다 그러면은 2장 해서 나눠놔요. 그랬다가 며칠 후에 만약에 왕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쪽에 여왕이 있으면은 여왕? 여왕이 있는 상태에서 분봉을 해야 되는데 왕대 자연왕대 달아가지고 익었어. 빨갛게 익어가요. 그렇게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은 여왕 있는 통에서 분봉 나가요. 왕대 제거 안 하면은. 그거는 이제 왕대가 익지 않았을 때 쓰는 거.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시간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이나 한 3일 있다가 내검을 하는 거예요. 내검할 때 뭘 봐야 돼요? 아니요. 왕대는 다 달렸을 건데. 내가 안 봤잖아요. 어디가 영인인지 어떻게 알고 왕대 때요. 산란을 봐야 되나요? 그렇죠. 산란 봐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부왕이 있으면은 그날부터 다 산란해요. 걔는 그래도 세 통 중에 산란 들어가 있으면 아 여기 여왕 있네. 그리고 나머지 2통은 여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왕 산란 들어가 있는 통 어떻게 돼? 왕들 제거해야 돼요 반드시. 안 그러면 도망 나가니까. 그 제거하고 그러면 그걸 좀 멀리 뛰어나야 되나요? 그냥 놔도 되나요? 어차피 분봉해놓으면 제자리 없애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상관없다고요? 네. 제자리는 없애주고. 분봉은 항상 그 기분이 되는 게요. 자, 그렇게 해보신 분 있나요 혹시? 분봉 나온 벌을 받아서 있던 본통 자리에다가 앉히고 얘를 빼버렸어요. 그렇게 해보신 분 있나요 혹시?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도. 안 가져요 그렇게. 거기다가 넣으면 뭐 이 나간통이 다 일로 와요. 그리고 이 여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자리빨에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절대로 구왕이 본자리에 쓰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무조건 구왕은 신앙한테 집 주고 나가야 된다. 강제 분봉을 하든 자연 분봉을 하든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구왕은 무조건 이사를 해야 돼. 뭐 5m든 6m든 1km든 2km든 나가야 되는 게 여왕이에요. 그 본자리에는 부항은 옮겨놔야 된다. 네. 그리고 일대일 분봉할 때는 그 본통 자리에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신앙 만든 교미상을. 여기서 제가 교미상 그러는데 여왕이 없는 통을 교미상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걔는 여왕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미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왕이 신앙에 나와서 그 신앙이 교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게 교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명칭을 할 때 교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드시 구왕은 본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신앙한테 주고 나가야 된다. 강제 분봉을 해도 1대1 분봉을 하게 되면 구왕은 빼서 나가야 되고 신앙은 여기 있어야 되고 아까처럼 제가 여왕을 찾지 않고 분봉을 할 때에는 자리를 없애야 돼요. 이 본자리를 없애고 여기 한 통 갖다 놓고 저기 한 통 갖다 놓고 이걸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내검을 해서 산란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여왕이 있는 거고 없으면은 거기에는 이제 교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왕이 있는 통에 있는 왕대는 반드시 제거해라. 그리고 여왕통에 숯벌집이 달려 있으면 숯벌집도 제거해라. 왜? 왜 그럴까요? 또 분봉 날까? 필요가 없어서. 그렇잖아. 숯불방 있으면 뭐 안 나가요. 숯벌 있어도 거기다 또 왕대 달았어. 안 달아요. 안 되고 세력이 나갔으면은 얘는 분봉력 식어요. 아, 안 나가요. 왕대 달려 있잖아. 왕대가 달려 있거나 새로운 왕이 태어나 있으면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대 제거했잖아요. 숯벌방은 많아. 공판 하나가 다 숯벌방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꿀만 파먹어요. 꿀 안 모여요. 그래서 숯벌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분봉력 때문에 아니고 꿀을 못 모아요. 이 숯벌들 바글바글한 꿀 다 파먹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해. 쓸데없어. 걔네들이 바람 피워 나가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애들도 충분하고 이거 말고도 깔려있는 숯벌들 엄청나게 많아요. 밥만 먹고 일 안 하는 거. 그리고
숯벌집을 제거 안 해도 태어나면은 자연적으로 얘들 숯벌을 또 도태시켜요. 내몰아요. 너 쓸데없으니까 나가 임마 그러고 다 내몰아요. 못 들어오게. 얘도 신앙이 만들어져가지고 산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밀어내는데 밀어내는 것보다 공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해요 얘네들. 부왕은 밀어내요. 근데 신앙은 밀어내기도 하지만 안 밀어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 그래서 채밀용 나갈 때에는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매든 4매든 나간다 그러면은 나갈 때 왕대 제거하고 숯벌집 제거하고. 왜? 채밀 나가야 되는데 숯벌 바글바글 만들어 놓으면 채밀 안 되잖아요. 그 숯벌이 먹는 그 먹이량이 등치가 커가지고 엄청나게 먹어요. 그리고 숯벌들은 일을 아예 안 하잖아요. 일벌들이 일하는 걸 방해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일벌들이 숯벌한테 먹이 주는 거 아시죠? 예. 쟤네들이 파먹질 않아요. 이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야 아주. 일벌들이 먹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일벌들이 숭이라든가 알이라든가 봉판을 관리해야 되는데 숯벌 관리하냐고 이게 잘 안 돼요 일이. 그러니까 쓸 데가 없어 숯벌이. 예. 밥벌이 못하면 내 쫓아야 돼요. 그래서 잘라버려야 돼 애당초에.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자연분봉 수용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연분봉 수용에 대해서 뭐 크게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모르죠. 그리고 자, 요 자연분봉 수용하는 거는 저보다도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 각 조별도 있으시니까 그분한테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가장 그 쉬운 방법이라든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만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겠습니다. 자연분봉을 수용하려고 그러면은 대박에다 수용할 때가 있고 이게 재래벌통이요, 대박. 또는 내가 저 볼은 좋아가지고 밑볼로 써야 돼. 그래서 계량에다 키워가지고 증식용으로 쓸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 하는 것보다 여기다 하는 게 효과적이죠. 네, 증식은 그래요. 네. 그래서 가장 쉬워요. 만약에 여기다 한다 그러면은 제가 다 작년에 꿀 따고 나머지 빈손 병하자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계량 볼통에 있는 먹이장하고 봉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황, 자연분봉하는 구황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다 충판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필요 없어요. 넣어도 돼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먹이장이나 봉판 위주로 집어넣어줘라. 왜? 얘는 바로 들어와가지고 산란을 해야 돼요. 집 짓고 산란을 하든 아니면 뭐 공간이 있으면은 그 여기 공간에다가 산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판 터져 나오는 봉판 집어넣어주면은 터져 나오고 바로 산란하면은 이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기존에 있던 봉판 태어나면서 산란 들어가니까 리듬이 안 끊겨요. 계속 돌아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먹이장이나 봉판을 빼서 한 2장 정도 아니면 4장 정도 빼서 공소비 이렇게 꼽아가지고요. 왜? 먹이장 봉판 2장 정도 빼면은 4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4장이죠. 아니면 한 장만 빼도 돼요. 한 장 빼가지고 2장만 이렇게 부셔놔도 돼. 먹이장하고. 어차피 얘네들은 많은 것보다 좀 약간 적게 해주는 게 좋아요. 분봉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3, 4일치 먹이를 다 가져 나왔어요. 바로 집 줘요. 거기다가 증식할 거잖아요. 부항 들어가지고 한 3일, 한 5일 정도 후에부터 사입 때리면 돼요. 목상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안 치는 것도 쉬운 게 뚜껑 열어놓고 약간 소리를 다 벌려놔요. 이렇게 좀 넓게. 공간을. 이 보온판도 빼고. 이렇게 넓게 해놓고 자연분봉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물 있잖아요. 물 설탕 뿌리지 마세요.
왜 뿌리지 않은지 아시죠? 다른 냄새. 배부른 놈이에요. 어, 물 뿌려가지고 못 날리게 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다 털으면 돼요. 예. 못 날라요. 탕 털어놓고 거기다 또 뿌려놔요. 못 날리게. 어. 그럼 잠깐 놔둬요. 아니, 그러면 그거- 여왕이 여기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싹 말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소문 입구 있잖아요. 소문 입구 열어놓고 최대한 넓게. 그리고 웬만큼 다 들어갔다. 그러면은 정리해가지고 다 소비 끼워놓고 만약에 뭐 아까 2장으로 뺐잖아요. 그러면 공소비 한 3장에서 4장 정도 집어넣어가지고 경리판을 쳐버려요 거기다가. 그리고 공소비 하나 대에 넣어놓고 이 상태. 그러니까 자연분봉 이 상태에서- 있는 애를 뭐 자연분봉 망해해서 뭐 창고에 좀 2, 3일 두고 이렇게 해도 방법이고 네. 바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털어 넣는 것도 방법이란 거죠. 네. 아, 그 대신 물을 뿌려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날지 못하게. 자,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거 받아가지고 안 칠 때는요. 옛날 저희 그 하신 분들은 애지중지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위에다 갖다가 맞아요. 그 위에다 안치거나 갖다 놓지. 아니면은 대부분. 망치워가지고 밑에다 달아가지고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갖다 놨다고요. 얘는 도망갈 확률이 높아요. 아 그래요? 화내기 한번 치면은 얘들 휙 난리 한번 해요. 그 자리에서 난리 한번 한다고요. 벌 한번 날리면은 유치 다 잊어먹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난리 한번 해가지고 집어넣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왕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왕릉집게 잘 안 가져는데 왕릉집게다가 여왕을 가다요. 가다가 넣어놓고 벌을 다 날려요 그냥. 그럼 다 일로 와요. 아니 자연분봉 붙잡는 거 여왕을 붙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 망 안에다가 보일지 그때 붙잡는 거. 맞아요. 그거 붙잡을 어려운 수 거 있어. 같은데 여왕 되게 보여요. 해보고 나올 때도. 아. 나올 그 때도 집게로? 보여요. 막 튀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그때 그래요. 못 봤어요. 어떻게 생겼나. 그러면은 여왕 잡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게식으로. 날개. 네. 여왕 안 다쳐요. 날개도 안 망가져요. 어. 그래가지고 그 왕릉 집게 있어요. 아니면 왕릉 틀에다가 가둬요. 집어넣어가지고 아 그럼 도망 못 넣어놔요. 가겠구나. 여기다 넣어놓고 그걸로 그다음에 아예 못 도망 못 가겠네. 벌 받은 거 있잖아요. 얘를 갖다 그냥 훅 털어 날려 그냥. 그럼 다 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 사각 벌통에는 어떻게 넣지? 이것도 똑같아요. 아니 그 빈통 지금 이제 빈통 상태. 아 제가 지금 계략볼통 말씀드리고 예. 이거 나중에 보여주면 그러면 저도 인간인지라 저것 이 계량벌통 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똑같아요. 하면 돼요. 근데 확 털을 때 그 계량벌통에 뚜껑을 지금 열은 상태를 열은 말씀하시는 상태에서. 거예요? 그 열어야죠. 당연히. 위에 뚜껑. 예, 열어야지. 당연히. 뚜껑을 열은 상태에서 털어요. 확 열어놓고 열어놓고 털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영 가둬놨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웬만큼 얘네들이 일로 들어갈 것 같죠? 일로 들어가는데 뭐 벌통 주변에 막 달라붙어요 이렇게 막 달라붙다 한쪽으로 몰려요. 걔를 손으로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소문 입고 유대주면은 길만 탁 터주면요 그게 한 5분 정도 걸리죠. 5분에서 긴 놈들은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한번 터져가지고 길 찾아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 딸려 들어가요. 막 물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싹 빨려 들어가요. 아니 손을 이렇게 하면 내 손을 쏠 것 같은데 안 쏘더라고요. 그렇게 안 써요. 아 분봉에서. 쏴요 또 조심해야겠네. 그때 안 쏘인 거구나. 벌을 만져봐야 돼요 많이. 네, 분봉했잖아. 안 벌을 써. 어떻게 하면 쏘고 어떻게 하면 안 쏘이는지 벌을 만져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살살 밀어. 네 그냥 쓰담는 식으로. 근데 이렇게 어떻게 뭐 압착하거나 눌림하게 되면 쏴요. 훅 치거나 그래. 네, 확 치거나 강하게 확 털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훅 덤벼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은 웬만큼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게 포로폴스 망이잖아요. 포로폴스 망을 왜 통마다 다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분봉 나온 그 벌들은요 뚜껑 닫아가 개포 덮어놓으면은요 후끈후끈해요. 애들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계속. 다시 나간다니까요. 특히 이런 EPP 벌통이라든가 벌이 많은 경우에는 벌통 밖으로 다시 영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로폴스만 치고 개포를 다 덮지 말고 이렇게 통풍하게 당겨놔요. 그리고 덮어놔요. 그러면 통풍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제 갖다 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될 수 있으면은 좀 벌통이 없는 주변에다가 벌들이 잘 못 오는 주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은 소문을 다 닫아요. 소문 다 닫고 밑에 요 환풍구 있잖아요. 환풍구를 다 열어놔요. 다 열어놓고 이 통째로 그늘이나 창고에 갖다 놔요. 하루 정도. 그리고 내가 벌통 자리 만들어 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어두컴컴할 때 갖다가 열어놔요. 그럼 얘네 갇혀 있다가 그때도 훅 튀어나와요. 막 밤에도 안에 더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계량 벌통에다가 넣으면 돼요. 나무 벌통에다 집어넣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강제 분봉할 때 쉽게 하게 하는 방법. 벌통을 팔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미니 소체예요. 19에 230 높이가 230 19 대박에 들어간 그 사이즈. 이게 그 결합식 수초라기도 하고 미니 수초라고 해요. 390 벌통에 딱 맞아요. 이게 표준 벌통이에요. 이걸 끼면은 옆으로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장이 들어가냐면 5장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미니 수초 10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가지고 대박에다가 이식을 할 때 여기에서 이걸로 교미상을 뿌리고 이 대박을 만약에 아까 5장이면 10장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10장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벌이 분봉절이 붙었어. 아니면은 분봉절이 안 붙었어도 벌이 많아요. 8장이에요. 8장이면은 4장 교미상 뿌리고 4장이나 5장 3장 교미상 뿌리고 이걸로 19대박이 딱 5칸 들어가요. 그죠? 19는 이것도 하나 새로운 사실인데 혹시 아세요? 벌이 짝수로 개를 내리는 경우가 많나요? 홀수로 내리는 경우가 많나요? 그죠?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통 한대통에도 보면요 짝수보다 홀수가 많아요. 벌 집 짓는 그 재수가. 그래서 19대박에도 6개는 짓는데 6개는 그건 벌집이라고 안 보고 그냥 짜투리 모서리에다가 조금 짓는 거 말고 정상적으로 저 내려가는 건 5개까지 저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를 19대박에서 빼서 강제 분무시키면 돼요. 그리고 여왕을 찾아서 요거는 쉽잖아요. 그냥 여왕 있는 소비 찾아가지고 여왕 있다 그러면 대박에다 바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충파 먹이차 확인해가지고 빼줘가지고 지원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쉬워. 그죠? 그래서 자연분봉하고 뭐 할 거 없이 강제분봉해가지고 뭐 자르고 할 거 없이 이걸로 이렇게 키우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교미상용이에요 거의. 그리고 월동 들어갈 때 가을에 꿀 따고 벌 잡는 분 많으시죠? 잡지 마시고 가을에 꿀 따시고 이걸 다 이 소초강에다가 소강대죠. 소강대에다가 재래벌통 사이즈가 딱 요 사이즈예요. 여기 들어가요. 고무줄 갖다가 이식을 해요. 여기다 붙여가지고 고무줄로 쪼매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뭐 길게 월동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390 사이즈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봉구 틀기 쉽게. 자 이렇게 월동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5장을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가을에 꿀 따면요 벌 넘쳐요. 여기 꽉 진짜로 털어놓으면은 이 벌통에 넘쳐요. 그죠? 19대박 기준으로 해도 그때는 벌 엄청나요. 많아요. 네. 넘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5장 모기장 다 빼고 그래놓고 사용만 하는 거예요. 날씨 좋은 날 계속 사용해. 최대한 많이. 네. 12월 달도 날씨 좋다 그러면 사용해요. 다 물어가요.
그래가지고 채우면요 봇벌 돼요. 얘도 봄에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길게 키우라는 이유는 뭐냐면 봉구 형성 때문에 그래요. 봉구. 자 이렇게 키워가지고 길게 키우면은 이렇게 길게 키우잖아요. 월동을 날 수 있는데 옆으로 키우는 것보다 이게 월동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봉구를 틀어야 되는데 봉구를 이렇게 틀어요. 벌이 남치니까. 근데 옆으로 키우면은 밑에부터 해가지고 밑에로 그 중앙에서 이렇게 전체가 틀어져요. 내결하게 되면은. 그리고 먹이 파먹는 게 자 온도 떨어져가지고 1월달 제일 추울 때 1월달에 먹이를 못 파먹어요. 이쪽 사이드에 있는 이쪽에 있는 먹이를 못 파먹는다고. 가운데 있는 먹이 파먹고 위로 올라와 있어요. 토종벌은 옆에 날씨가 따뜻하면은 옆에 거를 파 옮겨가지고 먹지만 월동 기간에는 옆에 있는 먹이를 거의 못 먹어요. 사이드에 있는 먹이를 못 파요. 그냥 뚫고 올라가가지고 그 가운데 봉구 튼 형상에서 거기서 파먹고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봉구 그 한대통이든 제네벌통이든 봉구가 벌량이 충분히 그 개를 다 감쌀 정도의 벌이 돼야 월동벌이 된 거예요. 그래야지 먹이를 파먹고 올라가는데 전체를 파먹으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늦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소모가 없다고. 근데 먹이 소모가 많은 거는 벌이 작아요. 벌통은 큰데 그러면은 봉구 튼 데만 파먹고 올라가요. 옆으로 안 가요. 못 가요. 소비 사이에서 이 소비 사이를 못 넘어간다니까. 한 장 차이도 못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굶어 죽어요. 꼭대기에서 다. 그래서 옆으로 키우는 게 좋고. 자, 제네볼통 우리가 먹이를 확인할 때 가장 쉽게 먹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보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예. 이 통에 얼마나 먹이가 들어있나?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봄에 먹이 확인할 때. 벌이 있고 개가 안 보인다. 먹이 많은 거예요. 그럼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밑에 소문을 딱 열어봤는데 딱 보니까 여기 개가 안 보여. 벌만 꽉 차 있어요. 먹이를 안 파먹고 거기 있다는 거야 또. 근데 먹이 파먹고 올라가면은 개만 보이고 벌은 없어요. 그럼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 확인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면은 특히 대파벌통 같은 거 보면은 개가 이렇게 보이죠. 다 보면 봄에 먹이가 없어서 다 파먹고 올라가고 꼭대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사양해야 돼요. 걔는 굶어 죽이지 않으려면. 사양도 자극 사양이 아니고 먹이 사양해야 돼요. 비중 1대1로.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개를 보고 먹이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시즌 되면요 먹이가 없으면 집을 못 짓고 그 소비 끝이 까매져요. 근데 먹이가 많으면 뽀얗게 개가 5개가 하얗게 내려와요. 뾰족하게. 벌도 괜찮고. 근데 벌은 많은데 먹이가 없으면 벌이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뒤집어가지고 개 자르면요 그 중간에 벌이 한뭉태가 있어요. 그럼 개를 잘라가지고 일자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양을 빨리 해줘야 돼요. 자, 토종걸 뛰는데 계속 사양 얘기하니까 저 사람 토종걸 하나 맞아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죠. 채밀하고 토종 채밀군하고 등시군하고 구분이 져야 된다고. 자연분봉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앉혔어요. 계량벌통에다가 채밀을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는 먹이장하고 봉판 2장이나 4장 들어왔다 했어요. 그죠? 나머지는 공수미 집어넣어놨어요. 그죠? 분봉할 시 되게 되면은 분봉할 시기에 자연 유밀이 돼야 안 돼요. 이 꿀을 파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들어온 꿀 관리도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요거만 빼서 먹이장으로 쓰면 돼요. 이건 뜯다면 안 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증수할 때 이렇게 초추감으로 계속 증수해 주는 거예요. 계량벌통으로 천연 집 짓고 천연꿀 채워요. 따요 충분히. 이 벌을 언제까지 만드냐? 강원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홍천 강원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5월 20일 봄꿀은요 벚꽃 약간 필 때만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한 5월 20일 넘어야 꿀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꿀은. 그래서 봄꿀이 언제냐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가 봄꿀이 들어와요. 홍천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 피나무라든가 엄나무라든가 뭐 이런 꽃이 안 피게 되면은 꿀이 없어요. 그 애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 봄꿀 장마 기간에 다 파먹어요. 그리고 가을에 만약에 또 밀원이 좋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먹을 거 반, 걔네들 먹을 거 반. 아니면 꿀 다 딴다 그러면은 꿀 다 따고 사용한다 그러면 좀 꿀 수확이 되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채밀군 펴서 한다 그러면은 그 밀당을 잘해야 돼요. 사양하고. 자, 그렇게 해서 대파고는 제 채밀군 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것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12개가 들어가요. 만약에 내가 내년 채밀한다 그러면 이걸 많이 키우세요. 이 미니소초. 그리고 이거 말고 130짜리가 있어요. 130짜리. 천연 밀로 만든 거. 가격이 똑같아. 이거는 그 파라핀 소초로 쓰던 거 다 뜯어낸 거예요. 근데 내일 저희가 가져가서 오는데 130, 그러니까 190에 높이 130짜리 그걸로 키우세요. 그걸로 키워서 그걸로 분봉하면은 빨라요. 벌이. 뭔 얘기냐면은 분봉할 때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5가를 붙여가지고 하니까 되게 늦어요. 내려가는 속도가. 그게 왜 그러냐니까 분봉할 때 벌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 벌 양은 이 소초 기본, 그러니까 대파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차요. 그러면은 2장 관리해요. 2장이나 3장밖에 관리를 안 해. 여긴 비어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이놈들이 웃긴 게 뭐냐면 옆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안 가고 밑으로만 가요. 요것만. 여긴 비어 있어 한쪽은. 그래서 이걸 짧게 해주면은 옆으로 다 붙잖아요, 그죠? 공구가 형성이 되잖아요. 5개를 똑같이 치고 내려간다고. 네. 그 차이예요. 그리고 키울 때는 이렇게 키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자대를 다 제거해야 돼요. 이걸 놔두면은, 놔두고 어떤 분이 아까 누가 말씀하시는데 여기다 개성 올려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 밑에 안 내려가요. 이 위에서 분봉열부터 여기서 그냥 대박에다 이렇게 놓고요. 그 밑에 이 격리판으로 쳐가지고 여왕이 안 내려가요. 왜 위에만 있으니까 밑에 애들은 밑에하고 위하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밑에는 여왕이 없구나. 위에만 여왕이 있구나. 그리고 여왕이 있는 위에서도 차니까 밑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내려갈 생각 안 하고 거기서 숯벌밥 만들고 왕대 달아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이걸